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몸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짐에 가서 다양한 머신들로, 다양한 중량들로,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주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몸 좋다, 저 사람 진짜 몸 탄탄해 보인다, 그 정도의 몸은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안전, 두 번째는 영양, 세 번째는 휴식.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실 거예요. 자,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운동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트 초보자 분들께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중량으로 유튜브에 있는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자세를 잡아나가고 어디에 움직였을 때 어떻게 자극이 오는지를 제대로 느끼시면서, 초반부터 욕심이 앞서서 무게를 많이 치다가 다쳐서 그만두신 분들 많으시니까 따라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영양. 자,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가벼운 공복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복 상태가 10시간 이상이다.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를 주로 그 이전 식사 때 섭취했던 탄수화물에서 빼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탄수화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은 그 탄수화물 말고 그 근육에서 에너지를 빼가기 때문에 근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사실은 칼로리가 소비되는 순간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운동을 끝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가 칼로리가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고 나서 아무런 영양 섭취를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프로틴 보충제를 먹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워낙 인터넷에 많은 방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운동 끝나고 나서 보충제를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냐, 도대체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되냐, 크로아틴, 오메가3, 아르기닌, 아연 이런 것도 꼭 먹어야 되냐,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되냐, 그런 식단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저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단을 짜보고 얼마나 많은 보충제와 영양제를 먹어봤겠어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등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출출하실 때 과자 같은 거 말고 뭐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간식을 드시는 거를 습관하시고, 튀긴 음식이나 뭐 밀가루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근데 살면서 그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너무 또 그런 거에 예민하게 굴고 너무 또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냥 언제나 머릿속에는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피할 것, 그리고 술도 웬만하면 드시지 말 것, 그러한 일상 속에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보충제든 영양제든 드시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휴식. 자, 휴식이 왜 중요한지 아시려면 일단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원리부터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간단하게 어느 부위를 운동하시든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축할 때는 괜찮은데 내리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내리시는 게 모든 부위의 운동 자세의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반복된다는 거는 이때 근육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근육에 상처를 주고 나서 쉬게 되면은 그 상처가 났던 근육들이 서서히 아물게 되면서 회복을 하는데, 바로 이때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그 근육에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스며들면서 아물게 해주면서 조금 더 근육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운동 계획을 짤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두근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이 이두근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쉬어주고 다른 부위에 또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웨이트 운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여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방을 빼서 날씬하게 몸을 만들고 싶은데 웨이트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겨서 몸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근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중량의 무게로만 웨이트를 하면은 여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근육질 몸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 또한 이렇게 근육의 성장이 목표가 아닌 날씬한 몸매가 목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웨이트,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가장 큰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은 이 근육에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웨이트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겠죠. 이렇게 사람의 몸에 근육량이 없다면은 그 탄수화물을 먹는 대로 그대로 지방으로 많이 변환됩니다. 자,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근육량이 많아야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바뀌는 게 적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같은 몸무게의 A와 B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치킨과 맥주를 먹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만약에 A의 근육량이 B보다 2배가 높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같은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데도 이 B가 A보다 2배 더 살찌게 되는 거겠죠. 왜냐? A가 B보다 탄수화물 저장하는 공간인 근육량이 2배가 넘으니까. 따라서 날씬한 몸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고 웨이트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줘야 한다. 자, 기본적인 이론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홈머신 기구들을 배치해 놓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거창한 기구들을 설치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런 머신들을 집에 설치해 놓고 운동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사 갈 때 너무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자, 따라서 저는 이런 홈머신 기구들을 설치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딱 10만 원 정도의 운동 기구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몸을 키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동 벤츠, 이거는 그냥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자 모양의 평평하고 평범한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kg 아령, 그리고 6kg 아령, 그리고 12kg 아령을 각각 한 세트씩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딱 들었을 때 한 10개 정도 했을 때 뻐근함을 느끼는 정도의 무게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케틀벨이야말로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꼭 사세요. 한 남자는 8kg, 여자분들께서는 4kg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이 문틀철봉, 이 문틀철봉이야말로 모든 상체 운동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운동기구입니다. 자, 철봉도 종류가 많은데 이런 조립식 철봉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틀 사이에 거는 이런 철봉도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썼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운동 벤츠, 아령, 그리고 케틀벨,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아무거나 구매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 문틀 철봉만큼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걸 꼭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한번 구매한 적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25,000원 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게 이렇게 운동 부위가 하나, 그리고 요 좁게 하는 둘, 이거밖에 운동 범위가 없는데,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걸로 하면요, 뭐가 좋냐면, 자, 이렇게 상체 근육에 굉장히 많은 부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좁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잡아서 팔 힘을 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넓이를 넓게 해서 광배근이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넓이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문틀 철봉만큼은 꼭 이걸 구매해 주세요. 이게 제일 좋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떴다 뺐다 굉장히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요. 자, 운동 벤치, 아령, 케틀벨, 그리고 문틀 철봉 다 합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근육은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어깨 근육인 삼각근, 그리고 가슴 근육인 대흉근, 그리고 팔 앞쪽 근육인 이두근, 팔 뒤쪽 이 부분이 삼두예요. 삼두, 그리고 배 근육인 복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근.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 7개의 근육들을 저중량으로 천천히 반복하면서, 아, 여기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극이 오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운동을 효율적이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운동 시작하실 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근육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요일별로 추천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운동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하나 다 운동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그 운동 용어를 검색하시고 많은 운동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자세를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운동 루틴 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나는 이 근육을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각자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일매일 상체 운동 한 번, 하체 운동 한 번 할 건데, 하체 운동은 스쿼트, 케틀벨 스윙 이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월요일은 이 등 운동, 광배근, 또 화요일은 가슴 운동, 흉근, 이 수요일은 어깨 운동, 삼각근, 목요일은 이두근과 삼두근, 금요일은 배, 복근, 토요일은 자유운동, 일요일은 휴식. 일단 월요일에 하는 등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어깨를 넓어지고 싶어서 이런 어깨 근육 운동, 삼각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어깨 운동만으로도 어깨가 넓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면 반드시 이 등 근육, 이 광배 근육을 키우셔야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등 근육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이 광배근부터 넓히는 걸
해볼게요. 왜냐하면 프레임부터 넓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 광배근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풀업, 턱걸이입니다. 자, 이렇게 등의 프레임도 넓혀줄 수 있고요. 이렇게 잡으면서 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악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전완근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팔뚝도 키울 수 있고, 어깨 근육도 키울 수 있고, 가슴에도 힘이 들어가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는 아주 최고의 상체 운동이 바로 턱걸이입니다. 유튜브에 턱걸이 변화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턱걸이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이 턱걸이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인데 한 개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자, 따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업 밴드 검색하시면 이거 10,000원이면 사거든요. 자, 이 풀업 밴드를 이용하시면은 처음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자극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고요.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요, 이렇게 의자를 놓으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극만 느끼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은 여자분들도 10개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2개, 3개만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서 이 광배근이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 어떤 자극이 오는지를 느끼면서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1개든 2개든 3개든 좋으니까 한번 하고 내려오면 1세트가 되고, 이걸 총 8번 하시면 됩니다. 8세트. 자, 지금 턱걸이를 20, 30개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다 1개밖에 못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꾸준하게 제대로만 한다면 개수가 느는 건 시간 문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옳은 자세로 천천히 자극을 느끼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광배근을 키웠을 때 뭘 입어도 태가 나는 간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체 운동 중에는 턱걸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화요일은 가슴 운동입니다. 대흉근.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바로 이 벤치 프레스. 하지만 집에서도 이 벤치 프레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아령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덤벨 체스트 프레스. 여러분의 빵빵해진 갓발을 상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시면서 10개 했을 때 1세트에서 총 8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너무 힘이 빠져서 4개밖에 못하겠다, 그럼 4개만 하시면 돼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자극을 느끼면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부위에 자극이 오는지 천천히 느끼면서 할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가슴 운동은 바로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팔굽혀펴기. 자, 이건 역시 가슴 운동은 물론이고 몸의 전체 코어를 잡아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덤벨 체스트 프레스를 하고 나신 뒤에 힘이 좀 남으신다면 이 팔굽혀펴기 또한 8세트를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가슴 운동하는 날에 해도 좋고요. 이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수요일에 어깨 근육 삼각근. 이렇게 남자가 삼각근이 발달하게 되면은 뭘 입어도 태가 나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가장 키우기가 힘들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운동이기도 한데, 자, 이 어깨 운동만큼은 아무리 오래 운동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가장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왜냐하면 가장 많이 다치기 쉬운 게 바로 이 어깨 운동이고 그만큼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좀 멀리 보고 천천히 나는 키우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근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는 바로 덤벨 숄더 프레스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 이 두 가지 운동을 각각 8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덤벨 숄더 프레스는 이 전체적인 삼각근을 키워주는 운동이고, 이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는 이 측면 삼각근, 옆에서 봤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목요일, 이두근과 삼두근. 이 남자의 굵고 탄탄한 팔뚝이야말로 남성성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두근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바로 이 덤벨 컬입니다. 덤벨 컬. 자, 이건 역시 올린 상태에서 내릴 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릴 때 완전 쭉 피지 마시고요. 이 정도 각도로만 해서 팔이 안 다치게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느끼시면서 이것도 10개씩 8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두근. 짧은 시간 내에 좀 굵은 팔뚝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이두근보다는 삼두근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삼두 운동의 가장 기본 운동은 덤벨 킥백과 오버헤드 익스텐션입니다. 이것 또한 자료 보시면서 천천히 10개씩 8세트 하시면 돼요. 자, 금요일에는 이 배, 복근 운동.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가장 안 하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힘들고 아픈데 눈에 띄게 효과가 안 보이니까 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복근 운동만큼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꼭 왕자를 만들어서 섹시하게 보여야지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 이 복근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복근을 꾸준하게 운동하셔야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몸의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다치지 않고 디스크나 척추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복근 운동이 바로 이 AB 슬라이드를 이용한 이 복근 운동인데요. 이게 좋긴 한데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자, 도구 없이 간단하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복근 운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플랭크와 에어 바이시클, 이 두 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복근 운동 하실 때는 세트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하실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자유운동, 일요일은 휴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체 운동은 스쿼트와 캐틀벨 스윙. 이 남자는 하체죠, 하체.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이걸 절감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하체 운동에 관한 중요성을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체 운동 하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스쿼트든 캐틀벨 스윙이든 50번을 2번, 3번 나눠서 하시든 아니면 100번을 한 번에 하시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100번을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쿼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이 캐틀벨 스윙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체 운동은 물론이고 유산소 운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대비 효율성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운동은 상체와 하체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몸의 힘도 증가시키고 게다가 유산소 운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력 향상에도 엄청 좋아요. 자, 그냥 스쿼트는 주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캐틀벨 스윙은 이렇게 올리면서 쫙 엉덩이까지 쥐어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는 물론 이 엉덩이 둔근 근육에도 엄청 좋아요. 스쿼트 100회를 하신 후에 힘이 남으시면 하시고 너무 힘드시면 그 다음날 하시면 됩니다. 자, 김원중님의 댓글인데요. 형, 나는 언제나 운동 시작하면 며칠 안 가서 그만두는데 혹시 저 같은 못난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운동 동기부여 이야기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운동 계획을 세우실 때 앞으로 1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일단 목표를 쉽게 이번 일주일만 성공하는 걸로 해보세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차피 운동은 평생 하는 거니까 목표 기간을 쪼개서 일주일, 짧게는 월, 수, 금, 화, 목, 토, 아니면 오늘 하루 성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인드로 운동하시면 아마 오랫동안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오는 건데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이야기하자면 그런 귀찮음이 올 때, 자, 그런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팍 해버리는 거죠. 자, 만약에 오늘 스쿼트를 100개 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다. 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일단 딱 일어나서 100개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말고 그냥 5개나 10개만 하겠다, 그런 가벼운 마인드로 그냥 시작하세요.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딱 나는 5개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은 희한하게 꼭 100개를 채우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10개를 했는데 그냥 그만둔다? 아까운 거죠. 어떻게든 100개를 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낼 거예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제일 최악의 행동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한다면 그냥 가리지 말고 1초라도 빨리 그냥 시작해버리세요. 스쿼트 100개가 목표인데 그냥 4개만 하겠다. 그럼 4개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96개를 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한번 해버리기의 힘은 생각보다 많은 결과를 줘요. 단 2개씩을 1세트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세트 수와 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오늘 1개 했다, 1개라도 했다,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일 최악은 고민하고 멍 때리다가 시간만 가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해야 하는데 너무 귀찮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팍 해버리는 순간 반응 속도를 짧게 만드는 훈련을 이 운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도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운동하시면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 더 몸이 좋아지고 어제보다 몸이 더 건강해졌다, 이건 100%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임계점이 오게 되고 그 후에 몸이 엄청나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하루, 오늘 하루 성공했다, 요번 주 일주일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짧게 꾸준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가 좀 더 파고들어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턱걸이나 해야겠다.